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2023년에 검거된 마약 사범이 27,611명,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된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지 오늘 고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마약 사건 관련 뉴스가 나와도 이제는 새삼스럽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과거에는 연예계나 화류계 재벌가, 특정 계층에서만 마약 사건이 터졌는데 네네.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 주부, 심지어 중고등학생까지도 관련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마약을 복용하는 걸 넘어서서 밀수, 매매, 제조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최근에는 수도권 대학생 수백 명이 모여있는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집단 투약하고 유통까지 한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도 했어요. 저도 뉴스를 접하고 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게 이제 만연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약만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엑스터시, 필로폰 등 다양한 마약이 발견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건 LSD라는 신종 마약이었습니다. 신종 마약은 전통적인 마약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마약을 의미하는데요. 이 LSD의 경우에는 입안에 넣고 혀로 녹이는 필름 형태나 사탕 형태로 제작이 되고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달하는 강력한 환각제로 알려져 있어요. 네,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LSD. 이게 보니까 원래 이름이 리서직 산디에틸 아마이드. 이름도 참 어려워요. 네네. 환각 효과가 강한 만큼 부작용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어때요? LSD를 남용하게 되면 뇌와 염색체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실제 일본에서는 이 LSD를 남용했던 사람이 새처럼 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초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상황을 인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자, 근데 LSD 말고도 우리 사회에 퍼진 신종 마약이 많다고요? 현재에도 법망을 피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신종 마약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까지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건가요? 대부분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신종 마약을 제조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요. 실제로 작년 경기도 파주 야산에 약 77억 원 상당의 마약을 제조, 유통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거든요. 이들은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 원료 물질인 메스케치논에 색소를 혼합한 알약 1만여 정을 제조하고 이 알약의 유명 드라마의 이름을 새겨 판매했습니다. 아, 그럼 판매책선에 들어간 이 마약은 어떤 식으로 이제 나머지 소비자에게 퍼지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마약 판매책과 연락을 주고받는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상자산을 지갑에서 지갑으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결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결제가 이루어지면 판매책이 특정 장소에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두고 마약을 수령하게 되면 마약 거래가 끝나는 거죠. 실제로 작년 3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한 인터넷 채팅방에서 필로폰을 주문하고 이걸 손에 넣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야, 이게 이제 치킨 주문해서 오는 시간이랑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대마를 흡연, 섭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떨어질 수 있고요. 항정신성 의약품 남옥으로 분류되는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될 수 있죠. 네. 판매하는 사람들은 죄질이 더 나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사람은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상습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면은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 처벌이 엄청나게 센데요.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고 그러다 보면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가 많고 실형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 예. 미성년자가 만약에 마약을 했다, 그러면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까? 미성년자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죄명 재질에 따라 성인과 똑같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기도 하고요. 하지만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라고 하면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 사건으로 분류되고 소년부의 보호 사건으로 심리 처분받게 되죠. 고수께서도 청소년 마약 사건을 담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약을 운반했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있었고요. 친한 고등학교 친구들과 공모하고 성인 운반책을 고용하는 등 약 한 2년 동안 억 단위 금액의 마약을 판매했던 사건도 있었어요. 앞선 마약 복용 사건, 그리고 마약을 운반했던 사건은 학생인 점, 초범인 점이 참작돼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지만 마지막 판매 사건의 경우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복용하는 마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잘 알려져 있던 대마초, 필로폰보다는 접근성이 용이한 의료용 마약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항우울제, 수면제, 마약성 진통제인 판타닐, 그리고 ADHD 치료제인 에더럴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아이가 혹시 마약에 노출이 됐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마약에는 크게 두 가지 계열이 있어요. 진정 계열과 각성 계열이 있는데 대마의 경우에는 진정 계열이기 때문에 이 마약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축 처지고 계속 잠을 자는 특징을 보이고요. 반면 필로폰과 같은 각성제 계열을 하게 되면 부산하게 움직이거나 잠을 자지 않거나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기분이 들떠 있는 특징을 보이죠. 또 금단 진상이 생기다 보니까 불안장애, 정서장애를 보이기도 하고요.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서 갑자기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찾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여러 마약에서 기인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 범죄에 대한 섬처 없는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학교,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서 마약에 관련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때 실제로 마약 중독이 되었던 사람이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현실적으로 또 실질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시죠. 제가 수많은 마약 사건을 수행하면서 마약 중독 그리고 형사처벌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의뢰인들을 봐왔어요. 그런 의뢰인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자신을 탓하던 부모님과 가족들의 아픔, 슬픔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제가 보았던 마약 근절 광고 문구로 끝맺고 싶습니다. 마약은 시작이 끝입니다.